천천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다 야야 나망알랴 바로 기제 세바라 사바하. 둘째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만국의 공덕주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그저 매일매일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늘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요, 먹는 거에 관한 말씀을 쭉 드렸었는데, 옛 얘기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지나가는 말처럼 기운이 없는 사람 보고 시래기 죽도 얻어먹지 못한 사람처럼 기운을 못 차린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먹고 살기 힘들 옛날에 시절에 50년대, 60년대 이때 시래기를 쌀 조금 넣고 죽을 써서 먹고 밥을 제때 못 먹으니까 죽으로 점심 같은 걸 때울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래기가 영양가가 그렇게 없는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재작년인가 작년인가요, 광운사에서 내려가면 밑에 이제 큰 길 나가는데 그쪽에 방에 큰 밭이 크게 한 천몇백 평의 큰 밭이 있었어요. 근데 무를 거기다 쭉 심어놨는데 언제가 내려다 보니까 그 무청이라고 그러죠. 무 잎과 줄기 그거를 다 잘라가고 그냥 큰 무가 그냥 다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져가 주유소 그쪽에서 이제 사람들 가져가라고 그러고 이제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거 뽑아가냐고 날개 무가 엄청 좋은데 무는 버리고 무청 시래기만 가져가더라고. 그게 이제 거기서 하는 얘기가 계약 재배를 한 거래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것은 무가 아니고 무청, 이제 시래기죠 말하자면. 그게 그렇게도 하는구나. 이제 근데 사람들 얘기가 그 무청이 말리자는 시래기로 영양가가 엄청 많다고 그래.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인터넷 들어가서 전부 접속을 해서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어렵게 가난하게 못 살 때 먹었던 시래기가 그냥 아주 아무것도 아닌 영양가 없는 걸로 봤었는데 그 영양가도 많고 좋은 식재료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거를 오늘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볼까 그래요. 이제 효능에서 들어가면은 그 영양가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 문제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보는데 풍부한 영양소가 있다. 비타민, 미네랄 및 기타 필수 영양소가 풍부하다. 우리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비타민 C, 비타민 A, 칼슘, 철분 등이 많이 함유된 그런 훌륭한 식재료다. 먹을거리다. 이런 얘기가 첫 번째로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풍부한 식이섬유. 이게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를 돕고 장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반면에 식이섬유는 변비를 예방하고 변비를 예방하니까 규칙적인 배변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칼로리가 적은 반면에 포만감을 이제 유지하면서도 칼로리가 낮아서 체중 감량이나 그 칼로리 섭취량 관리를 원하는 그 살 빼기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식품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산화의 특성이 있다.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어서 체내 활성산소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 자유 라디칼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와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한다. 이제 그게 네 번째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넘어가면은 요게 더 뼈 건강에 좋다고 그래요. 칼슘은 뼈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골다공증, 기타 뼈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먹는 거를 이제 우리 거를 소홀히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옛날에 먹었던 것이 영양가도 없이 어려운 세상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먹었던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일부러 무청 시래기를 얻기 위해서 계약 재배까지 하고, 우리가 중요한 건 무라고 생각해서 무는 버리고 시래기만 가져가는, 무청만 잘라가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피부에 좋다. 시래기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 손상을 예방하면서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준다. 이게 아니, 불사님들 저 보면은 보사님들 피부에 좋다 그러니까 눈이 혹하겠어요 이제. 그 다음 일곱 번째, 면역 체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면역 체제를 강화해 주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다. 근데 그게 시래기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이게 좋은 그 결과들이 여러 개, 여덟 번째까지 갔어요. 항염 효과가 있다. 항염을 항염 정제다. 그 항염증 특성을 지닌 화합물이, 이제 의료 용어니까 쇳바닥이 잘 안 들어가는데, 항염증 특성을 지닌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신체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그다음 아홉 번째, 해독의 역할을 한다. 소화를 촉진하고 노폐물 제거를 도와주는데 좋다. 그냥 몸의 해독을 돕는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열 번째, 혈액순환을 개선한다. 여러분들 이거 시래기가 이렇게 좋은, 열 번째까지 갔어요. 이렇게 좋다는 것을 못 들었을 줄 알아요. 혈액순환 개선이 된다. 시래기에 함유된 철분은 적혈구 형성에 필수적이며 혈액순환을 향상시켜주고 신체 모든 부분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준다. 그 열 번째 말씀드린 거예요. 혈액순환을 개선시킨다. 그러니까 시래기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째, 암을 예방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무와 시래기에서 발견된 화합물이 특히 특정 유형의 암에 대해서 항암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그 우리 식품이 이걸 이제 점점 의학이 발전돼 나가니까, 분석해 들어가니까 그렇게 훌륭한 식품들,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식품이 이렇게 훌륭한 식품들이다. 이게 우리 스스로 놀라는 바이게 이제. 그 다음에 11번째를 했는데, 그 다음 12번째로 넘어가요.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 시래기에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촉진하고 심장 질환을 줄여줘서, 그렇기 때문에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 도움이 된다. 12번째 그 유용한 그 시래기의 성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 13번째, 신진대사 보조제로 시래기가 좋다. 시래기 비타민 B는 신진대사를 도와서 신체가 섭취한 음식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시래기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래기 죽도 못 먹은 처럼 비실비실된다 그런 얘기는 잘못된 얘기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시래기가, 그렇다고 해서 시래기 하나를 주식으로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조식품이니까 이제 옛날에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그런 걸 시래기를 반찬으로 이제 해서 제대로 먹으면 시래기 나물도 묻히고 이제 좋은데, 그걸 이제 쌀을 조금 넣고 이제 죽을 쏘서 먹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도 이 자료를 쭉 찾아보면서 그 시래기가 이렇게 좋은 식품이었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다음 14번째까지 갔어요. 항균 및 항정제 특성이 있다. 시래기의 일부 화합물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항박테리아 및 항진균 효과를 갖는다. 그게 의학 용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듣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요. 이제 항균 및 항진균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 15번째, 당뇨병 환자에게 좋다. 아니 당뇨병 환자가 사실은 당뇨병 그러면 고급병 그러지 않습니까?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을 많이 준다.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가 참 많아요. 근데 시래기는 혈당 지수가 낮고 섬유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음식이 된다. 그러니까 시래기 이제 많이 사잡수겠네. 그 시래기를 말리냐고 쭉 해서 이제 줄 같은 빨줄 같은 쭉 널고 말리는데 신경들을 많이 쓰잖아요. 일부러 쓰레기를 이제 무청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 이제 홍천 가서 저 농협 마트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시래기를 비닐에 이제 말린 거를 이렇게 포장을 해서 파는 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좋으니까 사람들이 좋은 거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먹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일부러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서 인터넷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좋은 음식일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다. 이제 그런 말씀 아까 드렸지만은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그렇게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음식이 모든 것이 다 그 영양가도 그렇게 많고 그러니까 보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음식 자체가 보약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째까지 갔어요. 눈 건강에 좋다. 눈 건강에 좋다. 이제 시래기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A의 성분으로 해서 비타민 A의 함량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노화 관련 안구 질환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 지금 나열해서 설명했던 것들이 몇 가지예요? 16가지나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그렇다고 여러 보살님들, 불교 방송을 많이 보시는 보살님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을 못 해 보셨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제 맛있고 좋으니까 시래기를 많이 사다가 이제 잡수셨겠지만은 이렇게 좋았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이제 먹는 거에 대한 먹는 거 출발점이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은 이제 오욕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금지된 것만이 아니고 적당히 잘 할 수 있는 그렇게 생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어느 한계까지가 그러니까 오욕에서 벗어나는 거냐. 그걸 하다 보니까 채색식명수에서 먹는 거에 대한 그 말씀을 지금 여러 시간에 걸쳐 쭉 해오는데 그러니까 저도 하는 이 뜻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꼭 알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고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게 되고 그 사람들도 그 한국 음식, 우리 음식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봐서 우리도 이제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그렇게 우리 것을 자랑하는 우리 것을 또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 나오다 보니까 하다못해 시래기 얘기까지 나왔어요. 시래기를 주제로 해서 방송하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 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이거 보시고 이제 다시 또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 BBS 방송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다시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인터넷 들어가서 시래기를 접속해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만큼 좋으자고 봅니다. 그래서 시래기 요리에 시래기국, 시래기국을 많이, 시래기국 좋지 않습니까? 시래기를 국으로도 끓여 먹고 시래기 나물도 무쳐서 해 먹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래기 들깨탕. 그러니까 시래기 요리의 중요한 부분만을 세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외에도 많이 같이 이제 같이 쓸 수 있는 요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겠죠. 시래기국, 시래기 나물, 시래기 들깨탕 이런 것들이 유용하게 우리 식단에 오르는 시래기를 주재료 한 시래기를 재료로 한 요리들이다. 그러니까 한 번씩 한번 찾아보시고 앞으로 많이 우리 것을 사랑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복하면은 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농촌에 와가지고 시래기 마늘, 무청 마늘 우회한 근데 그 종자가 따로 있다 그래요. 무청 마늘 우회한 계약 재배를 할 정도까지 되니까 그만큼 수요가 많지 않느냐. 이제 씀씀이가 많으니까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계약 재배까지 일부러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여기까지 우선 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냐면요. 먼저 번에 그 물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물에 대한 얘기를 그 한 400페이지 되는 책을 쭉 보면 그걸 다 소개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부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질문 들어온 걸 보니까 그 노인분들의 물 마시기 여러분들 자리끼 아세요? 자리끼. 그래서 나도 이게 자리끼 해가지고 국어 사전에 들어가 보니까 자리끼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 계신 그 분들께 저녁에 밤에 노인들 주무시는 머리맡에 떠다 놓는 물 그걸 자리끼 그래요. 자리끼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릴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부터 필요하니까 그런 습관이 풍습이 쭉 이어져 내려오지 않았느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우선 나이가 들면은 신체에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먼저 신체 일부에서 퇴행이 일어나게 되는데 가장 먼저 혈액순환의 변화가 온다. 심장의 혈액 수송량이 젊은 사람에 비해서 혈액순환이 젊은 사람들 혈액순환이 자연스럽게 정상도 이루어지는데 노인분들은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젊은 사람에 비해서 30% 40% 정도로 떨어져 있다. 그래서 순환 시간이 길어진다. 혈액이 돌아가는 순환이 이제 늦어진다. 그거죠 말하자면 이제 기계로 말하면 기계를 오래 썼으니까 그 제대로 이게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기업하면 젊은 사람이 30, 40%가 순환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특히 내장에서는 18%가 감소된다. 내장에도 혈액이 돌아가지고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18%나 감소한다고 보니까 소화도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 다음에 이제 비뇨기 계통의 변화, 신장 기능이 30%가 떨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신장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소변량이 줄어들고 또 배뇨 기능에 장애가 생겨서 노화로 일어나는 일들이겠죠. 그러니까 배뇨 기능이 떨어져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 물과 전해질이 물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 다음 수분 섭취가 줄어든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탈수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비뇨기 계통의 변화로 꼽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내분비 계통의 변화가 있다. 내분비 계통의 변화. 그 신장 내에서 생기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떨어지게 돼서 혈압이 상승하고 호르몬과 부신피질 호르몬이 감소가 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는 증가한다. 반면에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된다.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요, 사람을 기계에 비유하면은, 아니 똑같은 기계 가지고 7, 80년 쓰는 기계가 어디 세상에 없죠. 사람밖에. 그냥 그만큼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근데 이제 예전에 보면은 그 어르신들 노인분들 계신 방에는 그 이제 자리기문을 꼭 닫아 놓고, 근데 옛날엔 초가 겨울에는요, 초 가지고 그 물이 방에서 얼 수도 있잖아요. 이제 불을 떼니까 구들장을 놓고 불을 떼 가지고 방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니까 새벽녘 같은 데면 그게 구들장이 식으니까 방이 춥죠. 그러면은 물이 얼 정도까지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물을 떠다 놓고 이제 잡숫게 하는 거죠. 그냥 건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자손들이 그렇게 이제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이 돼서 신체적인 변화에서 퇴행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각 부분별로 보는 거예요. 이제 혈액순환, 심장의 문제를 받고, 신장, 비뇨기 계통의 문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분비 계통의 변화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신장 내에 생기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떨어져서, 분해 효소가 떨어져서 혈압이 상승하고 호르몬과 부신피질 호르몬이 감소가 된다. 향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한다. 이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탈수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상당히 위험해요. 탈수는 노화의 한 과정이며, 비만 체질에서는 쉽게 탈수 현상이 나타나고 체내에서 순환하는 수분의 양이 부족하게 된다. 물이 빠져나가면 사람 7, 80%가 물로 이제 사람이 이루어졌는데, 수분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피부 자체도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온 몸이 그렇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리기를 여기 이제 질문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그럼 노인들은 어떻게 물을 마셔야 되는가? 이제 그거를 한번 이 시간에 따져보기 위해서, 왜 그만큼 이 시간을 노보살님들 또는 노고사님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건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항목을 만들어 놓고 이런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퇴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감각기관의 민감도가 떨어져서 신체적으로 갈증 현상이 오게 된다. 이제 갈증 현상이 오게 되면 이제 입까지 마르고 이제 침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침이 보약 같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침이 많이 입에서 돌아나야 이게 이제 건강한 건데, 노인이 되면은 자꾸 이제 입이 말라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아까 여기 나왔듯이 이제 배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된다. 근데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나이가 들면은 들수록 노인이 돼 가면 갈수록에 갈증을 느끼질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물을 마셔라. 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요새 이제 페트병에서 물이 판매되는 게 많으니까 그걸 들고 다니.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요즘은 페트병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물을 마시더라고. 특히 이제 그게 피부 보호에도 좋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되니까 화장실 가는 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소변 보는 게 걱정이 돼서 물을 마시지 않게 되는 면도 있고, 거기다가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면도 있어서 물을 적게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떤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 들어가 보면은 젊은 사람은 방광의 소변 저장량, 소변을 저장할 수 있는 양이 500에서 600ml가 되는데 노인분들은 평균 250ml밖에 안 돼. 반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방광의 소변을 저장할 수 있는 그 탱크가 소변을 저장하는 게 젊은 사람들의 반밖에 안 되니까 이게 자꾸 소변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귀찮으니까 물 먹으면 소변으로 이제 빠져나온다는 생각에서 물을 적게 먹게 된다는 거지. 또 어떤 현상이 있느냐? 반면에 노인은 방광 입구의 근육이 이완돼서 근육이 이제 늘어지게 돼서 제어 능력이 떨어지게 돼서 소변이 잦아지게 된다. 이걸 이렇게 웅뚱그려 가지고 조절을 하고 억제를 할 수 있는 그 근육이 이완이 된 게 자꾸 늘어지니까 그러니까 소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노인분들은 그 신도 중에 한 분이요. 개인 택시를 옛날에 이제 운전하는데 나이 70이 넘어서는 쭉. 근데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 정립선 비대증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이제 많이 걷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 못하고 앉아 있기만 하니까 이게 그렇다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 보살이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우, 그냥 딱해서 못 보겠다는 거야. 그냥 집에서 쉬지는 못하고 개인 택시가 그 몇 살까지 해야 된다는 그게 없으니까 건강에 허락하는 한 해야 되니까 기저귀를 차고 다니면서 소변 시큼시큼 나오기도 하고 화장실 못 가고 화장실 간다는 생각만 하면은 이게 이제 소변이 흘러 나오니까 그걸 이제 감당이 힘드니까 기저귀를 차고 다니면서 개인 택시 운전한다. 보살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이 이제 이제 자식들은 출가시켜 가지고 이제 세간 따로 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벌어온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노인 건강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방광의 소변을 저장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걸 이렇게 이제 꽉 조여줄 수 있는 그런 근육이 늘어져 가지고 힘을 쓰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노인분들이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 근데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감당이 힘드니까 어린 갓난 아기들 모양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또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저녁에 잠을 주무실 때 소변 보기가 싫어서 물을 안 마시는 거예요. 일부러 화장실 가는 게 싫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물을 마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화장실 가는 게 귀찮아서 잠을 깨게 되니까 이제 제대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니까 이게 이제 피로감도 쌓이고 건강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특히 이제 요새 보면은 나이가 든 사람들이 이제 정립선 비대증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큰 문제가 돼서 약을 복용한 사람들이 참 많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방법론으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지금 이제 어떤 현상으로 노인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의학적으로 분석을 해가면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노인들은 어떻게 물을 마셔야 되는가 방법론을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 문제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노인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물을 마셔야 돼. 그냥 의무적으로 습관화시켜서 물을 마셔야 된다. 이제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 밥상 차릴 때 이제 시부모님들 모시고 있는 며느님들이 그러잖아요. 국이 없으면은 밥상을 못 내놓겠다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무슨 얘기냐면은 식사할 때 국을 많이 먹게 돼요. 응? 근데 국을 많이 먹는 그런 습관을 줄여야 된다. 이제 그 얘기가 돼요. 거기다 이제 국에 간이 제대로 맞아야 되니까 또 짜게 되니까 그게 이제 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국을 많이 먹는 습관을 줄여라. 그 대신에
물을 마셔. 근데 음료수 먹는 거하고 물 먹는 거는 전혀 틀리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 먹을 사람들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음료수는 이제 그게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그렇대. 이제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떤 물을 마셔야 되느냐, 이제 방법론에 들어서 수질이 우수한 물을 마셔야 된다. 칼슘과 마그네슘, 나트륨 함량이 적은 물을 골라 마셔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좋은 물을 마셔야 된다. 그래서 좋은 물은 대개 이제 광천수구래요. 바이트면서 솟아나는 물, 그걸 광천수구 그러죠. 근데 한동안 이제 수돗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었는데, 그 아무래도 인위적으로 소독약도 들어가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물이니까 자연적인 물과는 수질이 틀리겠죠. 그러니까 좋은 물을 먹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가끔가다 보시면은 약수터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수질 검사했다는 그 표가 이렇게 게시가 돼 있어요. 그런 걸 잘 읽어보고 아무 물이나 먹으면 또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물이 되고, 그 다음에 물 판매가 많이 되잖아요. 아, 옛날에요. 봉이 김선다 그러면 대동강 물 팔아 먹었다고 이제 그 웃음거리가 됐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시대에 물을 팔았죠. 물찌개 지고 다니면서 저 오물이 없는 그런 뭐 한양에도 물찌개 지고 다니면 물 팔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파는 물이 그만큼 아주 사업 중에도 물 파는 그런 양이, 옛날 김선다리가 왔으면 놀래고 갔을까요 아마. 물을 팔아먹고 사는 세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왕 사 먹으려면은 좋은 물을 선택해서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돼요. 세 번째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방문론에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거 이것저것. 물을 일정량 마시는 습관을 갖는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이제 땀을 흘리니까 보충을 해줘야 돼. 땀으로 빠져나오니까 물이. 여름철 또는 에어컨을 켜놨을 때는 그런 상태는 평소 2배 이상의 물을 마셔야 된다. 근데 이런 데는 아까 첫 번째 노인분들에게는 갈증을 느끼지 않고, 또 화장실 가는 걸 꺼려해서 일부러 물을 적게 마시고, 여기서 병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잘 있기 이 질문을 택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다음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냥 반대로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반대 현상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화장실 자꾸 가면은 뭐 어떤 분은 5번도 깨어나고 2-3번도 깨어나고,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쭉 자야 되는데, 자꾸 화장실 드나들면 이게 숙면이 되지 않으니까 피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저녁에 자기 전에는 물을 안 마시는 그런 일들이 노인분들에게 많이 있다. 근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물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또 밤에 자다가 깨어났을 때도 깨어났을 때마다 적당히 수분을 섭취해라, 그런 얘기가 돼요. 근데 이제 화장실 가서 보면은 소변 색깔이 노랗게 돼 나오면 몸속에 물이 적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자기가 조절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밤에 잠에서 깨어나면은 소변을 보기 위해서 깨어나는 건데, 거기다 물을 또 먹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래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좀 적어지면은 건강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은 잘 있기에 대한, 밤에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 강조 자꾸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그 다음에 5번째, 샤워할 때 전후에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목욕하기 전에 이제 목욕탕 가서 땀을 또 많이 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땀을 많이 흘리면은 그럼 물을 그만큼 보충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 보충이 안 되면 건강의 밸런스를 유지하지 못해서 건강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샤워 전후에 이제 하기 전에 하고 난 다음에 수분 보충이 절대로 필요하다.
특히 사우나 할 때 수분 보충은 중요하다. 그 장수하려면 오래 건강히 사시려면은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이 얘기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취침 시 물 마시기가 얼마큼 좋은가 하는 문제를 또 골라가지고 발췌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뇌혈관성 질병은 현대인들의 중요한 사망의 원인이다. 특히 노인분들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 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은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있다. 요 얘기를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주무시기 전에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은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사시는 분들은 이제 방에 충분히 손이 닿는 곳에 물을 갖다 놔가지고 아무 때나 마실 수 있게 좀 해드려야 된다. 여기 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저녁 식사 이후에 다음날 아침까지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혈액 속에 수분이 부족해서 혈전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은 취침 전후에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응? 이제 통계에 따르면은 이 근거를 두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통계에 따르면은 하루 중에 심근경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시간이 언제냐? 잠자리에 들고 나서 2시간, 3시간 사이다. 응? 또 뇌졸중은 잠자리에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기 전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요 시간에,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잠자리에 들고 나서 2시간, 3시간 사이에 돌아가시는 분이 많다. 그 다음에 일어나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기 전에, 기상하기 전에, 잠에서 깨기 전에 돌아가시는 분이 많다. 이것은 물에 관계가 있다. 물에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노인분들 방송을 보고 계신 노부살님들이나 노고사님들은 물론이고 자손분들께서도 요거에 신경을 써서 될 수 있는 대로 건강하게, 그러니까 전에 조계사에서 그 매일 기도하신 노부살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말씀하세요. 그저 자다가 고통 없이 죽는 게 제일 좋은 것이다. 그런데 벼랑 안에 그냥 죽으면은 할 얘기도 못하고 자손들을 보지 못하니까 사흘 동안만 병원에 갔다가 돌아가시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보살님도 많이 계시더라고. 직접 얘기를 들어보면은 죽는 게 그 업을 살지야 죽는 것도 행복하게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해가지고 제 명에 돌아가시지 못한다고 보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건강히 사시다가 잠자듯이 돌아가시는 것도 좋다. 그러려면은 예를 들어서 사시는 동안만은 건강하게 사셔야 되지 않느냐. 여기 이제 인터넷에서 뒤져본 결과가 그래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반드시 취침 전에 물을 많이 마시고 또는 밤중에 잠에 깨어나서 화장실 가실 때도 물을 마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리끼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있도록 자손들이 물을 준비해 주는 게 좋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잠자리에 든 이후에 수분이 부족해 가지고 2시간, 3시간 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새벽녘 잠 깨기 전에 기상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 그것은 몸에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수분이 떨어져서 심장에 효과를 나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잘 보시고 노보살님들 또는 노고사님들은 신경 써서 한번 보시고 건강히 잘 사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자손들께서도 잘 이 시간 듣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런 질문을 선택해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불보살님 사비강림이 늘 함께하셔서 이 땅의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성 감사합니다.